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엔 출생지와 가족관계, 직업, 재산, 행위 등이 포함되는데 여기서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낙선자를 더 이상 출마 못하기 위해서 고소고발이 남발됩니다. 법조항이 폐지되면 이재명 후보는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확정된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이미 이제 처벌을 면하는 거죠.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안도 법사위 소위로 회부됐습니다. 대법관 14명과 이 재판연구관 101명, 대법관이 귀족법관이냐, 이 국민 정서에 맞게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정원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입맛대로 하려고 채워 넣었습니다. 저는 국제적 망신이라고 생각하고요.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소위로 넘겨졌는데 법원행정처장은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사실상 사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직 본회의 개최 일정은 합의된 게 없어 선거법 개정안 등이 대선 전에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국회 법사위가 어제 허위사실 공표죄 대상을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보도 앞서서 해드렸는데 이 내용 한 발짝 더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개정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됐는데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죠. 본회의 표결만 남긴 상태인데요. 개정안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네. 우리 공직선거법은 현재 선거에 나온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딱 집어서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행위 이렇게 9가지 정도인데요. 여기에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금지로 들어있는데 이걸 처벌 대상에서 빼자는 게 개정안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이게 좀 무슨 말입니까? 좀 설명해 주세요. 쉽게 풀어 말하면요. 후보자가 하지 않은 일을 마치 한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업적이나 활동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걸 말합니다. 네. 대법 판례를 예로 들면요. 우리 지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정부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약속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고요.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 행위라는 단어가 추상적이어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단순한 의혹 제기나 경미한 표현도 형사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주장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사실 이 조항과 관련돼서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개정안이 실제 입법이 되면요. 현재 행위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후보를 비롯해서 피고인들은 처벌의 근거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 없이 면소 판단으로 끝나게 됩니다, 재판이. 네.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22년 대선 당시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사 중인 피의자의 경우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고 따라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고요.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까지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찬반 양측에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군요. 이 조항은 대선 이후에 실제로 입법될 가능성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개정 찬성하는 쪽 의견을 보면요.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허위사실 공표 조항, 이거를 자체를 삭제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요. 미국만 봐도 마음껏 이야기를 하고 유권자가 표로 판단하면 된다. 그리고 정도가 너무 심한 거짓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반면에 개정을 반대하는 쪽에선 이렇게 개정되면 행위에 대해서 거짓말이 사실상 허용이 되기 때문에 유권자가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의 경우에는 논의 과정이 충분했냐.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위한 방탄 입법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이 행위에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합헌 결정이 나온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헌재 결정이 한 번 나왔었습니다. 네. 이 헌재가 허위사실 공표죄의 행위, 이거를 거짓말하는 걸 처벌하는 게 헌법에 위반됐냐, 이거를 2021년에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네. 2017년에 괴산 군수 보궐선거가 한 번 있었는데요. 군수 당선자가 자기의 기부 행위에 대해서 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에 행위에 대한 거짓말을 처벌하는 이 조항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선거운동과 정치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번 개정안과 비슷한 취지로 헌법소원이 들어갔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행위는 이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그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일반인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지 않게 되면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고 선거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서 후보자가 자기 행위에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걸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일단 합헌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법 개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헌재가 특정 조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는요. 이게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 법률이 최선이기 때문에 바꾸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선거제도나 선거 관련 형벌제도는 어디까지나 국회의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원칙적으로 개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 법안 얘기가 지금 법사위에서 또 하나 나오고 있는 게 있는데 대통령 당선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모두 정지되는 이런 형사소송법 개정안 지금 통과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었죠. 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에 그 임기 종료 때까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멈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 외에는 그러니까 재직 중에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불소추 특권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기소가 되지 않은 건 확실한데 이 기소가 되어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규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공표가 되면 이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경우엔 이 후보가 받고 있는 5개 재판이 모두 임기 후로 미뤄지게 됩니다. 뭐 이 규정에 관련돼서는 몸이 오래전부터 이 해석이 참 다양했는데 이것도 계속 찬반 논란 일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선 개정에 찬성하는 쪽은요.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래서 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수 의견이었지만 헌재가 소추의 범위에 공소유지도 포함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를 입법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반면 개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대통령의 직무행위와 관련 없는 범죄까지 면책을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 후보를 위해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규탄 대회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방탄 입법을 강행해 국회가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뭐 하려고 합니까? 아예 법률로 오늘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렇게 만드십시오. 재판을 멈춰 대통령직을 범죄 도피처로 만들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 공표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이재명 면제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십시오. 이재명을 히틀러나 스탈린으로 비유하는 것도 아깝습니다. 이대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입법과 사법까지 마음대로 휘두르는 독재 정권이 출범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당은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을 말할 자격을 상실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권력은 이재명으로부터 나온다 등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 후보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며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 때문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정의의 전당이어야 할 사법부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에 중심을 잃고 좌초하는 것 아닌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었던 2심 무죄 판결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시 뒤집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겁니다.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 백현동 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재판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이같이 결정한 건 10명.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2명은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범위를 제한해왔는데 이에 역행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재판 지연과 엇갈린 판단으로 혼란이 유례 없었다며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집중심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법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을 유지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을 다시 열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2심은 이재명 후보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후보의 발언이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도 공소 사실에 부합하게만 보는 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라 판시했습니다. 대법원도 민주주의 선거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은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 즉 국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권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거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선거를 통해 흠 없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정치인 발언의 의미와 사실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나아가 대선 후보가 자신에 대한 사항을 공표할 땐 일반인 의견 표명과 같은 수준에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며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또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올바르게 형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면서 거짓말할 자유는 정당한 자유가 아니다. 대법은 이 후보의 김문기,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허위 발언으로 보인다며 표현의 자유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